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계절과 시험 기간 끝을 맞아서 돌아온 판다 고민 상담소의 판다입니다. 네, 오늘은 꽤 괜찮은 사연이 들어왔어요. 저보고 한 주제로 2번까지 촬영을 하게 만든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본인도 민감한 주제인 거 알아서 여기다 써놨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고민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민이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네요. 어제 방송 전화라 못 봐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페이지에서 의문의 참치 사진을 보고 다들 도대체 손님이 누군가라는 생각했을 텐데요. 저희 최적반의 참치를 담당하고 있는 손동환 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참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두서없다고 생각했던 사연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즘엔 되게 그 극단적인 사례를 가진 집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거나 혹은 그런 인륜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생각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 그들을 그냥 무조건 배척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들을 교화시켜야 되는 게 옳은 건지라는 생각으로 먼저 이 문제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그 생각을 하다가 또 고민이 된 게 뭐냐면은, 제가 그런 교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혹은 그런 교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자격이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명확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나마 정리된 사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제 간단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사람과 사람은 서로 100% 이해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뭐 이 친구도 저랑 친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뭐 이 친구가 저희 음주 패턴이나 이런 것까지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가끔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니까요. 뭐 저나 아니면 이 친구를 포함한 다른 스태프 몇 명한테 물어본 결과 사람과 사람은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워낙 특이한 애들이 많아서 흔히 말하는 노빠꾸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아까 말했던 성소수자도 몇 명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제 주변에 일배도 한 명 있었고요. 네, 근데 저의 기본 입장이 이겁니다. 100% 이해는 누가 와도 못해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도 100% 이해는 못해요. 대신에 우리가 그 태도를 아까 제보한 내용 중에 있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랑 인정이랑 뭐가 달라요? 하고 물어보는 이과 같은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내용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지? 그 사람? 무소유? 법정 스님을 100% 이해한다라고 치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것도 법정 스님의 말 몇 마디를 이해한 거지 그분을 100% 이해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 법정 스님에 관한 에피소드가 이해가 못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를 만나고 싶으면 3000배를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100% 이해한다라는 거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정은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불교였는데요. 이제 원래 불교랑 기독교랑 좀 투닥투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100% 이해할 수는 없었죠. 기독교도 우리를 100% 이해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우리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 되면은 계란 주러 내려가서 막 교회랑 성당 돌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걔네를 100% 이해해서는 아니죠. 우리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친구들 중에 1배라던가 이런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뚜렷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고인모독을 하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이런 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의 우파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인정을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또 제 주변에 나름 성소수자 친구들이 좀 있어요. 성소수자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보고 막 뭐 이러고 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저는 하나의 사람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취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어도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딱 이 정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딱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쯤 성공했다고 봐요. 뭐 갑자기 성소수자 친구를 보고 그 친구를 이해해서 막 나도 성소수자가 되어야 하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헌법 말씀부터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이해는 안 되지만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뚜렷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면이 있어요.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들의 우파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베나 혹은 메갈 같은 그런 워마드 같은 그런 반인류적인 낙태했다는 사진을 막 올리고 그 다음에 막 고인을 능욕하고 세월호 참사를 당한 어린이들한테 오뎅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이거는 분명히 교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정하겠다는 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너가 그런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끄덕끄덕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제가 아까 말해서 약간 주저했던 이유가 일베 같은 경우에는 우파 성향이에요. 뭐 박정희 좋아할 수 있죠. 전두환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자신이 의견을 피력할 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오뎅탕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제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좀 부끄러운 편인데 고인에 대한 능욕이죠. 인륜에 대한 저버림이고,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게 다른 사람들을 뭐 불쾌하게 한다까지는 괜찮다 칩시다. 뭐 우파 성향 자체가 불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인륜과 법을 넘어서서까지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거쳐줘야겠죠. 자정작용을 거쳐가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예 그 단체, 문제가 있는 단체를 폐쇄시키는 거. 왜냐하면 단체가 모이게 되고 인터넷에 단체가 모이게 되면 익명성과 단체성이 되게 되잖아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자신이 어떤 더욱 큰 행동을 했을 때, 혼자서는 못하는 행동이지만 더욱 심한 행동을 했을 때 용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집단성의 전체주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면은 첫 번째인 해결 방안은 그 일베나 메갈 같은 사이트를 폐쇄시킨다. 지금 청와대 청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두 번째 작용이 물론 그들에 있어서는 더 옳은 작용이긴 하겠죠. 근데 첫 번째 작용은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반면 두 번째 작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뿐더러 그 다음에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될 거라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보장도 첫 번째 작용보다는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판다님은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일베나 메갈 같은 친구들이 자기네 커뮤니티 안에서만 그러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제 물론 메갈 친구들이나 일베 친구들은 처음부터 잘못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막 부모님이 안녕하시니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공격을 하고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선을 넘어간 친구들이 말하는 걸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도 거기서 같이 선을 넘어가면서 야 부모님 안녕하시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아닌 것 같아요 지적하는 정도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요. 듣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일베라는 단체를 좀 면밀히 수사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거기를 수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일베가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또는 그와 비슷한 단체들이 온라인상에 존재를 한다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상태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양심에 근거해서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터넷은 그렇게 생각보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서요. 뭐 현실에서도 남자 3명이서 모여도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많은데 온라인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을 수는 없죠.